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깊은 궁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파면이 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쓴 메모 노트가 뉴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문제인데 트럼프가 코미와 만난 자리에서 그의 안보 보좌관이었던 마이크 플린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미가 트럼프와 미팅 후에 작성한 이 노트가 사실일 경우에 이것이 바로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방해죄, 아주 무시무시한 위법 사항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이스라엘이 준 비밀 정보를 말해버려서 큰 말썽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를 했고 어제 코미의 메모는 뉴욕타임스가 또 폭로를 했습니다. 의회 쪽에서는 이 메모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고 3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측에게 사법 방해 수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와 코미의 미팅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또 코미의 메모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이것이 트럼프의 위법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의회 측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미의 노트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그 개요입니다. 지난 2월 14일에 트럼프가 코미를 불렀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직후에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자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한 말이 I hope you can let this go. 즉 마이크 플린 조사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동시에 정부의 정보를 자꾸 폭로하는 기자들을 좀 잡아들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코미가 그 후에 트럼프와의 대화를 2페이지에 해당하는 길이로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 코미가 오랫동안 사법관리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몹시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은 즉각 메모를 해서 보관해 놓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노트가 FBI 내에 있는 극소수의 에이전트들에게 보여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 2페이지 내용의 전문은 아니지만 골자를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이것이 과연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을 했느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위법이 증명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탄핵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정가에서는 트럼프에 잇따른 문제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거론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중차대한 일이고 또 공화당 다수당인 의회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 얘기를 별로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의 청탁에 코미가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트럼프가 Flynn is a good guy 라는 주장에 대해서 묵시적인 동의만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하우스는 이 노트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코미에게 또는 다른 누구에게도 수사 중단을 요구한 일이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양자 사이의 대화가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이 사법방해죄라는 거 공권력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 중인데 부적절하게 누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조사를 하지 못하게 중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검찰이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죄가 입증되면 아주 큰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메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코미의 개인적인 노트가 증거에 효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전 FBI 국장이라고 하지만은 그가 목표로 하는 상대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코미의 개인적인 메모이지 공식적인 서류라든가 보고서가 아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 intent,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의도가 사법 처리를 방해할 의도로 한 것이 확실한가, 이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즉 말할 당시에 what 그리고 how,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검찰에게 즉각 이 조사를 중단하시오라고 요구하면은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 코미의 노트가 자신이 파면당하기 전에 나온 것과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다릅니다. 왜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느냐, 공식으로 이것을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이런 화제를 꺼낸 자체가 사실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소위 circumstantial evidence, 상황 증거만 가지고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지금 의회 반응, 하원의 법사위원회, 정부감독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소속 의원들 33명이 공화당 측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즉각 사법 방해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인 공화당의 제이슨 챕스 의원은 코미의 노트를 소환하는 소환장 발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파면 직후에 그대가 조심해야 할 것이야, 내게 녹음 테이프가 있어, 이런 암시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당시에도 녹음이 있었는지 이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앞으로 의회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국민들이 트럼프가 믿을 만하냐, 코미가 믿을 만하냐, 이것을 이제 따지게 될 겁니다. 바로 10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업무를 했습니다. 헬스케어, 의료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무부 장관 서리인 셀리 예이츠의 증언이 말썽을 빚었고, 러시아의 비밀 정보 누출 사건이 있었고, FBI 국장에 대한 파면이 있었고, 트럼프의 녹음 테이프 발언이 있었고, 이번에는 러시아 수사 중단하라 하는 압력을 주었다는 노트가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10일 동안 화이트하우스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고 지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케어라든가 텍스 컷, 메디케이드, 인프라스트럭처, 버젯, 이런 이야기는 까마득하게 지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내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저희 방송이 연례로 실시하는 모금 행사가 있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애청자들 저희 방송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2만 넘는 전파료를 부담해야만이 방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 시사 해설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0분 정도가 소요되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더 방송을 하려면은 수만 달러의 전파료를 지불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저희 방송만이 이 주류 사회의 이슈를 매일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자랑스러운 역할을 맡겨주신 만큼 애청자 여러분이 또 이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시사 해설을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데 약 4,200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제 작품이 아니고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17년 동안 헌금 보내주시고 전파료 내주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방송 헌금 모금 방송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플린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메모에서 나왔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팅 이후에 그와의 대화 내용을 메모했는데 이 메모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어제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관리에게 말한 비밀 정보는 이스라엘 정보 측이 미국에게 준 정보였습니다. 이는 아이시스가 랩탑 등 전자장비를 통해서 미국 항공기를 폭파하려고 한다는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밀 분류된 정보를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해줬습니다. DHS는 홈그로운 테러 경보를 변경했습니다. DHS는 현재 국내 자생 테러 가능성이 9.11 이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보는 2015년 이후에 3번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학교 내에서 7살 난 어린아이에게 수갑을 채우고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댈러스 경찰. 이 어린이는 과민 반응으로 인한 특수보호 어린이였습니다. 경찰은 이 어린아이가 벽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자 수갑을 채웠던 것입니다. 동부, 중서부 지방에는 80도, 90도대의 더위가 오고 서부 지역에는 1피트의 폭설이 내리게 됩니다. 오늘 중서부와 동부 지역에는 최고기온이 90도까지 올라가겠고 그러나 콜로라도, 와이어밍, 몬태나 등지에는 1피트의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 한 점이 어제 4,5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 그림은 독일 나치의 프랑스 점령 시에 압수한 그림입니다. 그동안 이 그림은 주 파리 독일 대사관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브루스 로너 일리노이 주지사와 마이클 메디건 하원 의장이 다시 예산 협상을 재개합니다. 주의회의 봄 회기 마감이 2주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안에는 지금까지 충돌해온 안건에 대한 양보가 거의 없습니다. 더위가 오면서 익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레이크 미시간 만트로스 하버 부근에서 23살 난 남자가 익사했습니다. 한편 레이크 미시간 라저스 박 부근에서는 13살 난 어린아이가 익사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앰트랙 기관사를 총으로 쏴서 총상을 입혔습니다. 어제 위스콘신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이 45살 난 기관사를 네이퍼빌 스테이션에서 총으로 쏘았습니다. 경찰은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맑고 흐리고 한때 비, 최고 87도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목요일이 최고 83, 금요일은 55도로 차가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흐리고 비 70도, 주일 맑고 흐리고 70도입니다.